이어지는 순서는 꼼꼼한 언론 모니터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톱파보기입니다. 제주파타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4개의 일간지 일면 사진으로 코너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주섬 하면은요. 1만 8천 신들의 고향으로 잘 알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 신구간에 맞춰서 신들이 임무를 교대하고 내려오면은 제주의 안녕을 비는 입춘굿이 해마다 열려왔습니다. 탐라국 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이 제주섬의 대동제 입춘굿의 표정이 일간지 일면 사진에 담겼는데요. 3일자 한라일보 일면 사진에 춘경 문굿 이것이 실렸습니다. 본격적인 입춘굿을 시작하기 전에 문전제처럼 올리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주의 주요 관청, 교통의 관문, 원도심 일대 등을 돌면서 무사안녕을 기원해야 되는 열림굿인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아까 고고 제주 찾기에서 나온 이 관덕정 그 앞 광장에서만 소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입춘굿 장면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재민일보 3일자 일면 사진에 입춘굿의 하이라이트, 낭쇠코사가 담겼습니다. 나무를 엮어서 뼈대를 만든 황소상 앞에 이 신방들이 모여서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올렸다. 그런 풍습에서 기원된 행사인데요.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조각 하나하나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올해가 또 이제 신축년, 하얀 소해 아니겠습니까? 힘차게 우뚝 선 낭쇠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 아마 더욱 각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나마 탐라국 입춘굿이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희망을 다지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탐라국 입춘굿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소개해 주시죠. 네, 예년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설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만큼이나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인데요. 세뱃돈과 그리고 신권 교환 서비스 사진이 제주일보 4일자 일면 사진으로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로비 그리고 영업장 내 대기자를 25명 내외로 제한해서 이게 내일까지 신권 교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직원분이 부채처럼 활짝 펼친 저 빳빳한 신권의 자태, 왜 이렇게 영롱하게까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이라면 세뱃돈도 세뱃돈이지만 얼굴 보기 힘든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요. 또 덕담을 나누고 함께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올 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가족 간에도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힘들어도 다 함께 방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제2공항 추진의 중대 분수령이 될 도민 여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거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의 여론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제주일보의 5일자 일면 사진 보시겠는데요. 사진 왼쪽 보시면은 제2공항이 답입니다. 이렇게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주요 길목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펼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며 삼보 일배 행사를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제2공항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제주섬을 뜨겁게 달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큰 불상사 없이 여론조사로 도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 주목한 뉴스를 소개해 주시는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제주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마을 해안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 그리고 굉장히 모자반 이런 것들을 수거하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212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공직연금을 받으면서 이른바 노후생활이 보장된 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돼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이 특정 액수를 넘거나 아니면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환경 정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자격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당 보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가 문제 제기를 수긍하면서 향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해서 어떤 참여 자격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네, 행정이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혀서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추진과 관련해서 다소 독특한 뉴스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보도국장이 되면은 이 화면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보도국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우리는 왜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됐는가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제주가요, 1일 7시 뉴스 제주를 통해서 데스크 브리핑이라는 독특한 시도를 했는데요. 김익태 보도국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좀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갈등과 고통을 이렇게 밟아서는 안 되기에 전례 없는 실험에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여론조사 참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일부 찬성단체가 문제 제기한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셔서 좀 눈길을 모았습니다. 제주 MBC도요. 김현선 보도국장이 역시 1일자 9시 뉴스데스크 제주를 통해서 여론조사 참여 계기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지 선정과 쟁점 토론 그리고 끝장 토론에 이어서 가까스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안심번호 문제로 자칫 표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로서 간과할 수 없어서 참여를 결정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뭐 문구성, 문구, 조사기관 선정 모두 언론사들이 개입하지 않은 만큼 결과의 수용성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고려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도국장들이 직접 나선 만큼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기사의 이면을 소개하는 기사의 탄생 차례입니다.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단군 이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실제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언론들이 다루는 경제 관련 보도가 뭐 좋을 때든 나쁠 때는 거의 뭐 부정적인 방향으로 경도된 점을 좀 꼬집는 그런 말입니다. 관련해서 제민일보의 지난 2일자 일면 톱기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주 경기 마지막 버틸림까지 와르르. 네. 이게 일간지 제목치고는 이게 좀 강도가 좀 셉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제주 경제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어느 하나 편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는데 한국은행 제주 본부 등이 지난 1월 지금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체감지수, 주관적이겠죠.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했는데 이게 42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출고를 하게 된 것이죠. 네, BSI가 기준치 100 이하면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많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런 기사 제목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서도요.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 경도, 이거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번 조사를 그러면 다른 매체들은 과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주일보가요, 이면 경제면 톱기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한파에 얼어붙은 제주경제라는 제목으로 제주 지역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매체들도 체감 경기는 반등했지만 코로나 침체가 여전하다.
뭐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BSI 수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번이 최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바로 전인 지난해 1월 BSI가 57이었고요. 급기야 이게 지난해 4월에 27까지 떨어지면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 재미일보 경기 둔화 누적, 코로나19 충격 회복 감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도 아닌 3면에서야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BSI 수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차라리 그러면 이때 기사에서 와르르라는 표현을 써야 이게 온당한 기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제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모두가 인정하는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위기를 조장하는 경제기사의 행태는 오히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를 부정적으로만 다루는 어떤 언론의 습관적인 보도,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경제 관련 보도 중에 긍정적인 표현의 보도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원희룡 도지사님이 사라졌습니다. 네, 어디로 사라졌냐면요. 최근 지역 일간지 지면 그리고 방송 뉴스에서 지금 원 지사님이 좀 자취를 감춘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권 행보와 관련한 발언만 주로 하면서 이게 중앙 언론에 너무 집중을 받다 보니까 지역 언론의 피로감이 반영돼서 되게 많은 언론이 아마 비중을 낮추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뉴스 투파보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